오늘은 제가 맥미니 M4 6개월 동안 사용한 후기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금 맥미니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김타치입니다. 맥미니 M4를 구매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맥 PC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맥미니 M4가 메인 PC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편집 PD님이 메인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저도 서브로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초반에 생각했던 그런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맥미니 M4 구매 전에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외관 부분인데요. 이거는 초반부터 큰 장점이 되었죠. 너무 작아요. 그리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러니 원래 이런 맥미니, 맥스튜디오 이런 제품들이 포터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쓴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작고 귀여워요. 그 이야기는 실제로 책상에 놓고 쓸 때에도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보시면 맥 스튜디오랑 크기 차이가 너무 잘 보이죠. 거의 한 5분의 1? 크기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외관, 크기 부분에서는 정말 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이에요. 한 가지, 전원 부위가 이렇게 하단에 있는 부분은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되기는 하는데 저는 원래 맥을 끄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끄고 키기 때문에 뭐 그런갑다 합니다. 하지만 요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다음은 성능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맥과 비교하면 M4잖아요. M4 프로가 아니고 M4의 경우에는 이게 성능이 나쁜 건 아닌데 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메인 용도가 영상 편집이기 때문에 파이널 컷 편집을 할 때에도 이렇게 일반적인 편집은 큰 문제 없이 되게 잘 돼요. 컷 편집도 잘 되고. 그런데 뭔가 레이어가 쌓이고 편집의 양이 많아지면 뒤에서 돌아가는 요 점점점 있죠? 이게 많아지면서 조금 느려지긴 합니다. 물론 느려지는 게 편집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마 영상 편집하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버벅대기 시작하면 이제 작업에 그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컷 편집이나 자막 넣고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조금 하드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아쉬울 순 있어요. 참고로 얘는 기본형이에요. 램도 16이고 용량도 256입니다. 램이 올라가고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편집이 가능은 한데 그러면 이제 가성비가 참고로 M4 프로로 가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가성비가 그게 아쉬운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거 맥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을 쓸 수가 있잖아요. 프리미어도 쓸 수 있고. 그런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에서 이제 그 구독권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구매하면은 계정 귀속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리딩 코드나 이렇게 남들이 안 쓰는 거 사게 되면 한 20만 원 안쪽으로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좋은 게 저는 맥을 여러 개 쓴다 그랬잖아요. 맥미니, 그 다음에 맥북 에어, 맥 스튜디오, 아이맥 다 사용하는데 계정에 귀속이 되는 순간 4개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개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성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맥미니의 장점은 아니기는 한데 여튼 맥의 큰 장점입니다. 이 맥미니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성비는 맥끼리 비교했을 때예요. 우선은 얘 기본형이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할인해서 사면 한 80만원 초반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가성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맥북 에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맥이라든지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제품 안에서 비교하면 가성비가 맞지만 사실 조립 PC나 아니면은 다른 뭐 미니 PC랑 비교했을 때는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타워형 80만원짜리 제품이 RTX 4060 들어가고 라이젠 5가 들어가요. 물론 이제 이 전세대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윈도우 PC, 조립 PC랑 얘랑 비교했을 때는 성능은 아무래도 조립 PC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서는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또 맥은 맥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윈도우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맥끼리 비교했을 때는 진짜 큰 가성비인 건 맞죠. 다음은 액세서리 혹은 추가 구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마우스가 깔맞춤해서 다 잘 나오고, 맥북의 경우에도 뭐 이미 키보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요 본체만 팔기 때문에 사용하려면은 마우스 키보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꼭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아이맥은 매직 키보드랑 매직 마우스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응을 못해요. 저는 이제 한 10년 넘게 사용했으니까 매직 마우스 너무 편한데, 이게 오래 사용하면 손목이 좀 아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키보드 이 타공감도 별로 안 좋아해서 결국은 다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지만, 여튼 얘를 샀을 때 이런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를 좀 꾸밀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은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우스 키보드가 되게 비싸요. 그게 포함됐으면 가격이 올라갔을 테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로지텍의 마우스 키보드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요. 로지텍이 맥과의 호환성을 되게 좋게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도 이게 한 30만원 정도 하는 건데 나쁘지 않거든요. 크기도 크고 32인치. 그래서 이렇게 추가 구성품들을 사야 되는 건 단점이지만, 어찌 보면은 내가 마음에 들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호환성입니다. 이건 실제로 맥을 사용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짜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정말 유용한 기능 몇 개만 소개해 보면, 첫 번째는 핸드오프 기능인데요. 아이폰에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맥으로 가게 되면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관성이 굉장히 좋아요. 뭐 많이 쓰는 게 키노트라든지 아니면 메모, 미리 알림이나 캘린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작업을 해 놓으면 별도로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이게 네이티브 앱이니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관성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진짜 요거는 제가 윈도우 쓰면서 진짜 답답했던 건데, 클립보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에서 뭐 복사를 해놓고 맥에 가서 컨트롤 V를 하면, 커맨드 V죠, 맥은. V를 하면은 복사한 내용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파리의 경우에는 사파리 사용하고 있으면 저기에서 그대로 클릭 한번 하면 이 창이 그대로 뜨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동기능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에어드롭인데요. 글이나 주소가 아니고 사진, 영상 같은 것도 유선 아니고 무선으로 다 옮겨진다는 거죠. 속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맥으로 옮길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안드로이드로 찍으면 이 맥으로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폰으로 찍은 걸 윈도우 PC로 옮기기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폰을 쓴다면 맥을 쓰게 되는 경우 이런 연관성, 호환성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맥미니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연동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아이폰이 이런 웹캠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맥의 큰 장점이죠. 어찌 보면 서드파티로도 다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이게 자체 앱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복잡하게 뭐 설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동, 호환성이 한번 빠지게 되면 사실 맥OS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맥미니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이게 맥미니로 맥을 입문하신 분들은 이 부분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이폰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죠. 그리고 문자나 이런 것도 맥으로 보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맥미니를 구매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어떤 분들이 맥미니 M4를 구매하면 좋겠느냐, 이전에 뭐 인텔 맥이나 아니면 M1 정도 출시된 지 조금 오래된 맥을 사용했던 분들은 맥미니 M4로 오게 되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크기도 작고 성능은 올라갔고 가격은 괜찮고 진짜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맥미니 M4 오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또 맥으로 돈 버는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회사원 분들 중에서 집에서 라이트하게 그냥 PC로 사용을 하는 분들에게는 또 고성능이 필요 없으니까 맥미니 M4에다가 뭐 본인이 쓰는 키보드 마우스 쓰고 모니터 하나 갖다 쓰면은 이것도 굉장한 가성비가 됩니다. 그리고 책상이 작아서 막 타워형 PC 이런 거 놓을 자리가 없는 분들 맥미니 굉장히 좋죠. 정말 밑에다가,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다이에서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올려놔도 공간 차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딱 모니터 하나, 내가 쓸만한 크기의 모니터 하나 있으면 맥미니 무조건, 책상 작은 분들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맥을 한 번도 안 써본 분들도 이게 가격적인 접근성이 가장 좋은 맥 PC이기 때문에 맥미니 M4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고로 M1, M2 이런 거 사용해 봐도 괜찮긴 한데, 여튼 기기는 좀 새 거 사용해 보는 게 좋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그러면 맥미니 M4 비추천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초반에 다들 너무 설레발을 쳤어요. 와, 성능 너무 좋은데 자꾸 최고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편집을 해보니까 우선 맥으로 돈벌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데 뭔가 효과가 많이 들어가고 컷 편집에 막 프리셋 막 넣는 분들은 그 작업량을 맥미니 M4 기본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진 편집도 뭐 한 방에 몇천 장씩 부르고 막 이런 것들 하면은 램이 부족해서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들 하세요. 뭐 용량 올리고 램 올리면 되지. 아니면 M4 프로 사면 되잖아 라고 하면은 이제 맥미니를 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맥 스튜디오 M4 맥스를 사라고 하죠. 어찌 보면 걔가 돈 버는 분들한테는 진짜 가성비 제품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나는 한번 맥을 써봤는데 맥OS 절대 못 쓰겠다. 와, 윈도우에서 못 벗어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윈도우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적응이 하는데 그런 적응도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기 귀찮은 분들, 그리고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굳이 힘들게 뭐하러 노력해요. 그냥 윈도우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모니터의 화질이 되게 중요하다, 눈이 편안해야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맥으로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만약에 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나는 쓰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 모니터만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맥미니를 쓴다, 이게 조금 안 맞죠. 그 정도 쓸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분들은 좀 좋은 PC를 사세요. 맥 스튜디오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좀 가성비랑 상관없이 좀 고사양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맥미니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감안을 해서 난 좀 라이트한, 그 다음에 가성비, 그 다음에 입문용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맥미니 M4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는 너무나 잘 되는 그런 PC였습니다. 저는 또 유용한 애플 제품 혹은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